안녕하세요, 캡틴스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돈의 흐름을 읽으면 인류 문명의 발달사를 이해할 수 있다. 바로 부의 지도를 바꾼 돈의 세계사입니다. 본 리뷰는 출판사에서 책을 제공받아서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임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 책을 선택한 이유. 지금처럼 전 세계가 돈이라는 단일한 욕망으로 꿈틀거렸던 때가 있었을까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그 어느 때보다 좁은 지구촌이라는 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결국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판국에 부의 지도를 바꾼 돈의 세계사라니. 그래, 세계사에서 어떻게 부의 지도가 바뀌었을까? 기대를 가지고 이 도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책을 다 읽고 나니 뭔가 머리가 정리되었다기보다는 이렇게 세계의 돈이 흘러왔구나. 그런데 어떻게 흘러왔다고? 사파가 군데군데 있었지만 방대한 돈의 세계사를 다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읽을 때는 좋았는데 다 읽고 난 데는 뭔가 속 시원하게 이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네요. 셋째, 그래도 장점은 책의 맨 뒷표지에 적힌 바와 같이 돈의 흐름을 읽으면서 인류 문명의 발달사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을 올려주는 책입니다. 그래, 나도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필수로 알아야 할 돈의 역사를 이제 전반적으로 파악한 교양인이다. 넷째, 그래도 솔직하게 한마디 한다면 책에서 언급한 질문들을 조금 눈에 띄게 표시하거나 잘 설명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질문들은 책 뒤에 있는 질문들인데요. 그래서 이 질문들을 가지고 이 답을 찾는 과정으로 이 리뷰를 구성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동전과 지폐는 언제부터 사용되었을까요? 세계 최초의 주화는 기원전 7세기의 리디아라는 나라의 엘락트럼 주화라고 합니다. 책에 나오는 대목을 잠깐 볼까요? 리디아의 젊은 여성은 모두 몸을 판다. 그녀들은 매춘으로 결혼 지참금을 마련한다. 그렇게 얻은 금은 자신의 몸값을 포함해 적당한 값을 받고 처분한다. 리디아인의 풍속과 습관은 젊은 여성의 매춘을 제외하면 그리스인과 본질은 다르지 않다. 리디아인은 금과 은을 화폐로 주조해 소매 거래에 사용했다고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사람들이다. 세계 최초의 주화는 기원전 7세기 리디아,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서 나타났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리디아인은 타고난 상업민족으로 사막에서 모래를 팔 수 있을 정도로 장사 수완이 좋았다고 하네요. 리디아에서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주화는 엘렉트럼이라는 자연 합금으로 만들어진 주화입니다. 엘렉트럼은 사금과 은이 약 2대1의 비율로 섞인 자연 합금으로 호박색을 띄어 호박금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속을 모양틀로 눌러 오목하고 볼록하게 만들어서 모양이 제각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무게와 순도를 보증했기에 거래할 때 개수를 세기만 하면 그만이라 매우 편리했습니다. 또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시금석의 유래가 나옵니다. 주화가 발명되기 전까지 귀금속의 순도를 측정할 때 사용한 단단한 암석, 검은색의 조직이 치밀한 현무암에 귀금속을 문질러 만들어진 자국의 색을 표면과 비교해 금과 은의 순도를 측정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엘락트럼 주화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시금석에다가 그 전에 이제 보석들을 문질러서 순도를 측정해서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많이 불편했겠죠. 근데 엘락트럼은 이제 틀을 찍어서 모양은 좀 달랐지만 딱 양이 정확해서 개수만 세면 됐기에 화폐로 해서 기능이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자, 세계 최초의 지폐도 한번 알아볼까요? 자, 동이 부족해 만들게 된 세계 최초의 지폐입니다. 세계 최초의 지폐는 지금부터 약 1000년 전 중국 송나라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960년부터 1127년이 송나라 시대인데요. 동이 부족해서 스촨성의 금융업자가 처음으로 교자라는 어음을 발행했는데 교자의 편리성이 알려지자 나라에서 상인조합의 어음 발행권을 빼앗아 지폐로 교자를 발행했습니다. 원래 동전의 가치를 나타내고 동전과 교환할 수 있었던 어음을 황제가 가치를 보증하는 지폐로 탈바꿈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원나라는 송의 교자를 본떠서 교초라는 지폐를 발행했는데 원을 방문한 마르코 폴로는 유럽으로 돌아가서 지폐를 본 놀라운 경험을 보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종이 조각이 금이나 은과 맞먹는 가치를 가진 것으로 취급받는 상황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한 광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지폐, 그렇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 생각으로 하면 이 그냥 종이 조각인데 어떻게 여기에다가 가치를 부여했느냐. 이 황제가 이 지폐에 대한 가치를 부여한 거죠. 지금도 사실 근본위제가 좀 탈피됐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그걸 미국에서 그냥 막 찍어내고 있잖아요. 예전과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청어와 튤립이 17세기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은? 예, 이 책에도 이 사파가 나옵니다. 이게 청어고요. 그리고 튤립입니다. 우리 암스테르담은 바로 청어 뼈 위에 세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서민이 25년까지 뼈 빠지게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6,000길더입니다. 튤립 알뿌리가 6,000길더라니 말이 됩니까? 네덜란드의 튤립 파동과 동인도 회사 중에서 이제 청어라는 것과 튤립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17세기 해상 패권을 장악한 나라는 네덜란드였습니다. 청어잡이로 조선업이 부흥했는데 당시 유럽에서는 부활절 전 40일, 사순절이라고 하죠. 60을 금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고 이는 대규모 어업 산업으로 연결되었고 다시 조선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선업과 청어잡이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는 은행이 설립되었고 암스테르담은 청어 뼈 위에 세워졌다는 말이 나오기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갑자기 부자가 된 네덜란드인들이 마음이 뺏긴 것이 있으니 바로 튤립입니다. 자, 튤립은 터키어로 랄레라고 불렀는데 16세기 유럽에서는 튤립이 이슬람 교도의 터번과 닮았다고 해서 터키어로 터번을 뜻하는 튤벤트가 사람들의 입을 거치며 튤립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돈의 쓰임새가 넓어지고 인간의 욕망이 돈에 투영되면 욕망이 팽창하고 돈은 투기의 대상이 됩니다. 튤립 재배가 유행하면서 알뿌리를 투기의 대상으로 보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탄생했습니다. 1634년부터 1637년에 걸쳐 튤립 마니아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앞다투어 알뿌리에 거금을 투자했고 튤립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1636년 가을에 정점을 찍은 튤립 거품은 1637년 2월에 느닷없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하자 손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공포에서 사람들은 무조건 팔자에 나서면서 시장 가격은 대폭락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튤립 파동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달러는 어떻게 국제 통화가 되었을까?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유럽은 몰락하고 미국 혼자 승리한 전쟁이 되었습니다.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자랑하는 미국은 경제 측면에서도 세계 금 보유액의 70%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의 지급 준비금은 세계의 절반, 영국의 1.3배에 달했습니다. 1944년에 열린 연합국의 통화금융회의에서 당시 세계에서 유일하게 1온스 35달러로 금과 태환할 수 있는 달러가 실질적인 세계 통화로 인정받게 됩니다. IMF 국제통화기금 협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IMF 가맹국의 통화는 금 또는 달러로 평가를 표시하게 되었고 달러를 중심으로 전 세계의 통화 질서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달러를 대량의 금으로 바꾸는 정책을 시행하자 더는 버틸 수 없게 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1971년 8월 15일에 정식으로 달러와 금의 태환을 정지해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른바 닉슨 쇼크였습니다. 세계 경제는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던 시대에서 경제 상황에 따라 각국 통화의 가치가 매일 변동하는 변동환율제 시대로 이행하였습니다. 변동환율제 하에서 외환시장은 달러 표시 자산, 파운드 표시 자산, 엔화 표시 자산 등이 하루 단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통화 변동의 폭이 큰데다가 투기까지 겹치며 외환시장은 매일매일 정신없이 변동했는데 통화는 투기의 대상이 되었고 전 세계적인 머니게임이 펼쳐지는 시대로 접어들게 됨을 의미했습니다. 네, 본 도서를 통해서 돈의 세계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또 각 나라별 통화의 유래 등도 알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자, 모네타, 기원전 4세기 로마의 여신 주노, 그리스 신화에서는 헤라라고 불리는 여신인데요. 그 여신의 신전이 모네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조를 했고, 그래서 영어의 머니, 돈, 그리고 민트, 화폐 주조소, 조폐국의 어원이 된 것이 이 모네타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이 모네타 신전에서 주화를 주조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파운드, 영국의 화폐 단위고요. 로마의 보석과 귀금속을 재는 무게의 단위 리브라에서 유래했습니다. 리브라는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가상화폐로 만들겠다고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리브라는 로마 여신의 소유물을 가리키는 명사이기도 하고요. 파운드는 리브라 L을 따서 그래서 L 이 표시로 표기됩니다. 이외에도 미국 달러의 유래 등도 언급이 되었는데 현재 우리 시대에서 중요한 것 위주로 정리해서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한 내용도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결국 금본위제를 채택하고 전 세계의 기축통화 위치를 가지고 있던 미국 달러가 닉슨 대통령 시대에 금 퇴환을 거부함으로써 달러의 가치는 그냥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별개의 통화가 되어버렸다는 것. 그래서 금의 가치와 무관하게 달러는 요동치게 되었다는 것이 현재의 불안정한 세계 경제의 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경제 위기 때마다 양적 완화라는 듣기 좋은 말로 마구 달러를 찍어내고 있는 미국인데 그 영향으로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결국 물가는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벌어지게 되니까 말입니다. 최근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끝으로 급작스럽게 끝을 맺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서브프라임 사태는 벌써 10년 전 일이라서 그 이후의 세계 경제나 유로존 탈퇴 등의 다양한 이야기가 더 이어졌으면 하는 것과 함께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것도 아쉬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는 언택트, 정보와 AI 등과 맞물려서 더 새로운 돈의 흐름이 나올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제 시야를 넓혀서 이상적인 돈의 모습을 냉정하게 생각해야 할 시기가 왔다. 지금 우리 시대의 돈 정리 그리고 단순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책입니다. 이후에 돈의 흐름을 예측하고 부의 지도를 알아가려면 이 책을 통해서 돈의 세계사를 전반적으로 알아두는 것도 나름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없어지는 날이 온다면 모르겠지만 오늘날 돈에 의해 움직이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유용한 책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아쉬운 점들이 좀 많이 눈에 띕니다. 사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연표 같은 것들이 좀 더 한눈에 볼 수 있는 것들이 정리되어 있었으면 좀 더 좋았겠다는 그런 아쉬움은 남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최근엔 이제 서브프라임 사태를 끝으로 해서 뭐 더 이어지는 것 없이 이제 끝이 맺어 버립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 이기로 끝난다는 그런 부분이 마지막 아쉬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엔 또 다른 재밌는 책 이야기로 만나겠습니다. 안녕!